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업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민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많이 나와주셨네요. 지금 바깥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 좀 신경 쓰이죠. 그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자극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공부하는데 이렇게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좀 목소리가 작은 편이라 혹시 뒤에 들리시나요? 다행이네요. 있는 힘껏 목소리를 짜내기는 하는데 좀 작아가지고 항상 죄송합니다. 들으실 때 조금 이렇게 고요해서 졸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간혹 제가 졸음을 깨기 위해서 뭐 썰렁한 개그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때 좀 어이없어도 좀 웃어주시면서 졸음을 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처음 등판하는 해여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소위 잡소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올해 이제 두 번째가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썰렁하더라도 뭐 조금씩 그런 잡소리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저 보험업법 설명회 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보니까 업법을 비롯한 1차 과목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듣고 계실 온라인 수강생 분들도 환영하고요. 많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과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 과목이죠. 그 중에 이제 계약법, 그리고 저는 업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 앞에서 손해사정 이론 들으셨죠? 어떠세요? 되게 이해 가세요? 한 번에 딱 와닿지 않으시죠?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이에요. 그 논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암기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법도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논리와 암기가 다 필요한 과목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업법은 논리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개나 줘버려도 돼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좋죠? 내가 좀 이해력이 떨어진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이런 내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이렇게 외우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조문을 보면서 이건 어떤 문제 형식으로 나올까? 이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과목이고요. 이런 특성을 보면 시간,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시간 배분을 계약법이나 손해사정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하시고요. 제 업법은 제가 업법 강사이긴 하지만 일단 저랑 한번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고 시험 보기 한 2달 전쯤 제가 이제부터는 외우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작정하고 막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잘 갖고 계시다가 시험장에서 확 쏟아붓고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1차 공부에서 아무리 업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2차 시험에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법이나 손사이론 같으면 제가 아주 필터하면서 1차지만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2차에 전혀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업법 모르고 2차 시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암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기한 양에 따라서 점수가 비례해요. 책은 잘 읽었는데 암기를 안 했다. 그럼 점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외우면 하나 맞추고 2개 외우면 2개 맞추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3과목인데 꽈락 40점 넘기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근데 손해사정 이론이나 계약법 나중에 모의고사 한번 보시면 좌절하실 거예요. 거의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도 40점 넘기기 좀 어려워요. 1차지만. 조금 공부하셔야 50에서 한 60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약법도 나름 논리가 있는 학문이고 여긴 또 판례가 나오죠. 판례는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논리로 아무리 그 사건에 대해서 사례를 고민을 해보셔도 판사가 판단한 거랑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판례는 그 사례와 결과까지 결과 그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판단 내용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한 50에서 60 이 정도 맞을 거예요. 그럼 최소로 50 잡고 그럼 평균 60점을 만들려면 여기서 한 80점 이상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야 10점 여기 주고 10점 여기 주고 평균 60점을 딱 만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단시간 내에 외워서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전략적으로 1차를 합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 과목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은 아니고 공부 외운 만큼 점수 딸 수 있는 좀 나름 좋은 면이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과목의 좋은 점은 다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라는 거죠. 네. 100점자가 100명이 나와도 100명 다 합격해요. 네. 근데 2차 시험에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막 처음에 뽑기로 한 340명 정도 뽑죠. 내 점수가 70점이 나왔는데 평균 70점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수석에 가까운. 우리 학원에서 수석 합격자 나온 거 다 아시죠? 네, 이런 광고 엄청 할 겁니다. 네. 이 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나보다 0.5점 더 받은 친구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딱 340등이었다. 근데 채점을 해봤더니 나보다 0.5점 높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1차에서는 시간 아끼면서 그 소위 턱걸이라고 하죠. 예, 턱걸이 할 만큼만 공부하시고 2차 시험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간혹 그 1년 안 되게 준비하시고 합격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장수생이었고 저는 5년 만에 붙었거든요. 예, 저는 뭐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하느라 좀 힘들기도 했지만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안 공부하고도 합격하는 분이 종종 계세요. 동차 합격으로. 굉장히 운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한 2차 2번 내지 3번 정도 도전하시면 합격할 겁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네. 그럴 때 이런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하시고 마라톤 하듯이 초반에 너무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마지막에 합격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붙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2차 시험에서 뭐 앞에 과목 망친 것 같다고 하셔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닐 거니까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어려웠으면 다른 사람들도 어려웠을 거야. 예, 나만 뭐 이렇게 망친 거 아닐 거야 하면 상대평가라 똑같이 다 30점이어도 상대평가로 돼서 29점이 많으면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는 보험업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업법 소개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아직 안 졸리시죠? 네. 오늘 제가 유례 없이 말이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한 반 정도 속도거든요. 예. 지금 좀 전멸해 계셔야 되는데, 예. 자, 보험업법은 우리 계약법 혹시 시작하셨나요? 예. 계약법이 그 계약에 관한 내용이죠. 당연히 보험계약, 계약, 증권, 뭐 약관 이런 쪽을 다루고 있다면 우리 업법은 이제 보험업법을 줄여서 업법이라고 불러요. 보험계약법은 계약법이라고 부르고 업법은 회사 얘기예요. 여기 회사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하나씩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시네. 네. 우리가 다 하나쯤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얘기라서 되게 흥미로울 겁니다. 네. 네. 누가 회사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좀 먼 얘기예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운영하고 감독받고 그러다가 장사 잘못하면 이제 해산하고 처음 탄생부터 해산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좀 굉장히 길고요. 총 13장, 조항 개수는 세봤더니 228개 조항이에요. 뭐 여기까지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말하면 그 법조문 228개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시험 볼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228개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한 200개 내외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서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한 200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한 4개에서 많이 잡으면 한 6개 정도 장, 한 절반 정도 이하. 여기 거만 외우면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개 내외 될 거예요. 한 요 정도를 충실하게 외우고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논리가 필요 없으니까 법조문을 보시면서 내가 출제위원이면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낼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시면 이제 그 위크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이 법조문에서는 어디를 바꿔서 낼만 하군. 요걸로 장난을 치겠군. 요런 게 이제 눈에 띌 겁니다. 처음엔 안 보이지만 한 2번 정도 읽다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을 무조건 읽으면서 외울 건 아니고요. 제가 교재 구성을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글씨가. 왜냐하면은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들이 다시 첫 얘기로 들어갔는데 지문이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요. 그래갖고 중간에 뭐 조사를 바꾼다든지 아니 뭐 거기에 나오는 숫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간주조항 있죠. 뭐 본다, 한다, 아니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걸로 바꾸면서 장난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이 눈에 익으면 그게 딱 보여요. 그냥 이렇게 마치 필터 끼고 보면 딱 보이는 것처럼 매지가이 볼 때처럼 그냥 지문을 보는 순간 여기 틀렸네 이렇게 딱딱 눈에 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이게 1시간 안에 계약법하고 업법을 같이 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거예요.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꼭 토익 문제 풀듯이 좀 스피디하게 푸는 거를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내용은 요 정도 되고 한 100개에서 많이 외우면 150개 정도까지. 그 중에서 이제 또 찝어드리는 게 있겠죠. 제가 무조건 이걸 다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정리할 때쯤 되면 제가 나름 이제 예상 문제를 찍어드릴 겁니다. 이런 주제는 예상 주제. 문제를 예상 문제나 예상 주제를 찍어드릴 거예요. 작년에 제가 뭐 선무당처럼 했는데 한 반 조금 넘겨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50점 이상은 맞았겠죠. 제가 찍은 문제만 봤어도 나름 공부하셨으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강의 들으시면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잘 따라오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3장 중에서 어디를 해야 되느냐. 오늘 교재가 안 나와서 프린트로 받으셨죠? 지금 프린트를 봤더니 앞부분에 그 출제 경향 쪽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본문만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물고기를 한 마리 그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생선 요리를. 이렇게 우리가 물고기를 먹을 때 어디를 먹죠? 몸통 먹죠. 지느러미 드시는 분 계신가요? 지느러미 즐겨 드시는 분 없죠? 이런 데 다 자를 거예요. 아까 제가 그 13개의 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맛있는 부분이 있어요. 출제 많이 되는 부분. 이쪽이 뭐 모집, 뭐 허가, 뭐 회사, 감독. 네, 지금 뭐 필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작게 쓸게요. 요 뱃살만 먹어도 꽈락 넘어갑니다. 40점. 나는 계약법하고 손사이론이 너무 나한테 잘 맞아. 나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싶어. 여기서나 60점, 70점 맞을 거야 하시는 분은 어법에서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단, 본 거는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리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뱃살 다음에 맛있는 게 또 등살이죠. 뭐 회사의 해산, 그다음에 보험관계단체, 그다음에 자산운용, 그리고 우리 처음에 나오는 총칙. 이 정도까지 보시면 거의 한 80점까지 커버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삼고 있는 목표 점수 80점. 몸통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로 계산하죠. 계산 파트가 있습니다. 그 회계 쪽 계산하고, 이제 뭐 여기는 뭐 물고기가 헤엄치면 이렇게 뿅 가죠. 여기 이제 제3자 보호제도. 이 정도에서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지느러미 쪽에 한 거는 한 문제 나오거나 한 문제도 안 나오는 파트들입니다. 여기 이제 관계자 조사, 그다음에 여기 보칙, 벌칙. 보칙이나 벌칙은 한 문제도 안 나온 해도 여러 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허를 찌르면서 한 문제씩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주기를 보면서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22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2년 연속 안 나온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온다고 쳐도 한 문제 틀린다고 당락을 저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맛있는 걸로 많이 배부르게 드셨다면.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법을 정말 간간히 공부하겠다, 집중하지 않고 간간히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맛있는 부분만 드세요. 나는 이 파트만 외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전략이지 뭐 다른 게 전략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험업법 소개한 걸로 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